입니다. 79페이지 행정처분입니다. 이게 단순히 암기하는 것인데 시험에 두 문제 나온다고 했죠. 오늘 프린터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터. 자, 자격 취소, 자격 정지인데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권자가 누군지. 처분권자는 모든 그 결정권자와 변경권자가 똑같습니다. 자격 취소는 자격증 준 사람이 자격 취소하고요. 등록 취소도 등록증 준 사람이 합니다. 예를 들면 공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건축 허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해 줬으면 허가 취소도 시장군수구청장이죠. 뿌린 자가 거두리라. 그래서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이걸 표를 그릴까요? 그리지 말까요? 이게 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예?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안 할게요. 표를 보세요. 표 다 가지고 계시죠? 예, 그래서 자격 취소는 교부한 시도지사, 자격 정지도 교부한 시도지사,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록 간청이 합니다. 지정 거래 정보 사업자, 지정 취소는 거래 정보 사업자가 합니다. 뿌린 자가 거두리라. 자격증 준 사람이 자격 취소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인데 시험에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이렇게 하면 X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경기도지사한테 자격증을 받았으면 서울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적발되어도 문제가 되어도 경기도지사가 취소한 거죠. 왜냐하면 서울시장은 자격증 준 적이 없는데 취소할 자격증이 없잖아요. 자기는. 그래서 뿌린 자가 거두리라. 처분 대상자인데 자격 취소는 자격증 있는 공인중개사가, 그 다음에 자격 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 소공이 자격 정지 대상이고요. 등록 취소 업무 정지는 개업공개사가 대상이고, 지정 취소는 거래정보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청문이 있는데 청문은 들을 청, 들을 문이 청문입니다. 들을 청, 들을 문. 들을 청, 들을 문을 청문이라고 하죠. 청, 들을 청, 들을 문. 이게 청문입니다. 청문. 청문은 취소 3개만 청문을 합니다. 들을 청, 들을 문. 자격 취소, 등록 취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취소 3개만 청문합니다. 그러면 자격 정지, 업무 정지는 청문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격 정지, 업무 정지는 청문을 하지 않고 의견 진술 기회만 부여합니다.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는 말이 공인중개사법에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은 없고요. 청문한다는 말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취소 3개. 그 취소 3개 청문하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청문하지 않습니다. 이건 청문하지 않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취소 3개만 청문하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취소라는 말이 들어가도 청문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고하는 것은 오로지 자격 취소만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자격 취소만 있습니다. 5일이라는 숫자는 오로지 여기 한 번만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하게 되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하고 나면 5일 후에 효력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 시험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에 나오는 시험 중에서는 5일 딱 2번입니다. 여기 5일 이내에 자격 취소 보고하는 거 있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머지 보고 규정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통지인데요. 자격 취소를 한 경우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도 통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격정지의 경우는 등록관청이 소속공개사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럼 통보받은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는 규정 없습니다. 물론 보고 규정도 없죠. 이게 좀 헷갈립니다. 등록관청은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한테 통보해 주지만 통보받은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업무정지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합니다. 등록 취소 업무정지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되고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우리 프린터 25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는데요. 25번에 동그라미 6번. 그럼 왜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통보가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등록관청이 통보를 하는데 등록관청은 자격 취소되었는지 자격 정지되었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죠. 왜?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하면 등록관청한테 자격 취소, 자격 정지했다고 통보해 주는 게 없잖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통보할 수 없다.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등록 취소 업무 정지만 6번에 있습니까? 25번에 6번. 네, 그래서 그 가로 안에 6번에 가로 안에 자격 취소, 자격 정지에 X라고 돼 있잖아요. 통보 못 한다고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행정처분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한다 하면 X죠.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통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반납입니다. 반납. 반납하는 것도 3개가 있는데 자격 취소,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요 3개만 반납합니다. 3개만. 자, 그래서 지정 취소는 반납 X, 반납하지 않는다. 지정 취소는 취소 3개 청문하고 취소 3개 반납합니다. 그래서 지정 취소는 청문은 하는데 반납하지 않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반납은 하는데 청문은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업무정지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제척기간입니다. 우리 국세의 제척기간, 양도소득세 같은 국세의 제척기간은 5년이죠. 그래서 세무서에서 4년마다 국세청에서 4년마다 세무조사합니다. 5년 지나면 못 받으니까 무조건 불변의 기간이에요. 제척기간이라는 거는 소멸, 시효와 다른 거, 시효라는 거는 중단시킬 수 있죠. 시효는 중단시킬 수 있는데 제척기간은 중단시킬 수 없는 불변의 기간이라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책에서 제척기간을 소멸, 시효 3년이라고 적어놓은 책도 있지만 우리 시험에는 소멸, 시효냐 제척기간이냐 그렇게 묻지는 않고요. 다만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그 예를 들면 계약서를 5년 보존해야 되는데 계약서 5년 보존 안 하면 업무정지잖아요. 그 4년 후에 적발됐다 하더라도 4년 만에 적발돼서 계약서 보존 안 하는 거 업무정지 안 받죠. 3년 넘었으면. 업무정지만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은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도 없고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됩니다. 우리 프린터 46번에 2번, 5번에 있습니다. 46번에 2번은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은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는 뜻이고요. 46번에 2번. 46번에 5번은 자격 취소되고 3년간은 다시 자격을 취득하지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정지되면 그 기간 동안은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됩니다. 시험에 기출문제 이런 게 출제됐었죠. 오늘 시험을 언제 봐요? 우리 10월 29일 날 봅니까 이번에? 10월 29일 현재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해가지고 올해 4월 15일 날 자격 정지 처분 받았다. 자격 정지 처분 받았다. 이 사람 결격 사유에 해당돼야 안 돼. 6개월 자격 정지 처분 받았어요. 6개월 지나 지금 4월이니까 6개월 지나면 10월 15일이잖아요. 29일이니까 지났죠. 6개월. 그럼 결격 사유 아니다. 이런 게 기출문제 나왔다고요. 6개월 그 업무정지 기간 또는 자격정지 기간 동안은 다른 데 가서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3년 동안은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물론 그러나 예외가 있었죠. 사망, 해산, 결격 사유, 등록 기준 미달인 경우에는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법인이 회사가 없어져 가지고 해산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럼 그게 대표이사였던 사람은 해산되어서 등록이 취소됐다 하더라도 3년 안 지나도 개인 이름으로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 있다. 그런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제가 자꾸 시험에 출제된 걸 강조하는 이유는 최소한 70%는 기출문제 지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아무리 어렵게 내더라도 쉽게 내면 80%를 기출문제 지문 그대로 냅니다. 모든 과목이 다. 그 출제하러 가는 교수님들 말 들어보면 무조건 기출문제에서 내라. 기출문제 똑같이 내라는 게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그 기출문제를 풀 수 있으면 풀 수 있도록 그 5개 지문 똑같이는 안 나옵니다. 작년에 나왔던 게 1번부터 5번까지 똑같이 올해는 절대 안 나오죠. 그 하나하나 섞여서 나온다고요. 그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도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사유다.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최대 얼마입니까? 6개월이죠. 우리 프린트 42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최대 6개월입니다. 6개월. 시험에 1년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할 수 있다.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어요. 최대 6개월입니다. 9개월 안 됩니다. 가중하더라도 2분의 1을 가중할 수 늘릴 수 있잖아요. 개별 기준에. 아무리 늘리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자, 그 다음에 지정 취소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요. 자, 자격 취소는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등록 취소는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정지, 업무정지,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자격 취소 사유 4가지가 있는데 자격 취소, 부양지역 같이 시작. 네, 4가지 부양지역.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 우리 시험에 어떤 게 부정한 방법이냐 그거 묻지 않았어요. 그 사례를 묻지는 않는다고. 그냥 부정한 방법 그냥 그대로 기억하면 된다고요. 부정한 방법 뭐 예를 들면 부정행위해가지고 컨닝해가지고 합격했다든가 이런 게 추후 적발되는 게 사례가 될 수 있겠지만 사례가 어떤 건지는 나온 적 없다고요. 그냥 부정한 방법, 그 집 부정한 방법. 양도대여입니다. 양도대여하고 똑같은 게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게 한 게 성명 사용하게 한 거.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것도 양도대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했다면 그건 자격증 양도대여나 똑같다고요. 주어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상호나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면 그건 등록증 양도대여하고 똑같다고요.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이 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우리 프린터 18번에 보면 부양지역 18번에 글자에 동그라미 해놨죠. 프린트 18번에 보면 부양지역 동그라미 해놨잖아요. 글자. 저하고 같은 방식으로 암기하는 게 좋아요. 어차피 제 수업을 듣는 이상.
다 대가리는 달라요. 강사들마다 앞대가리가 암기하는 방식이. 그 똑같이 하면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어요. 저작권이라는 거는 문서뿐만 아니라 말도 똑같이 계속하면 그건 저작권에 저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왜냐하면 다 녹화되기 때문에 그 대가리를 조금씩 다르게 해요. 부양지역이라고 대가리 쓰는 강사도 있어요. 좀 저를 비롯해서. 자,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됩니다. 이 법이 공인가사법이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받아도 자격 취소 안 됩니다. 사기죄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받아도 자격 취소는 안 됩니다. 만약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징역형 선고받으면 등록 취소는 돼요, 안 돼요? 네, 등록 취소는 되죠. 자격 취소는 안 됩니다. 이게 좀 불공평한 게 변호사나 의사는 자격 취소가 없어요. 우리는 자격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걸 국회에서 만들려고 했다고 의사들이 예를 들면 환자 의료법 위반 마취시켜놓고 뭐 예를 들어서 범죄 행위를 했다든가 이러면은 의사면은 취소하는 거 자격 취소하는 걸 하려고 하니까 의사들 들고 일어나가지고 못했어요. 의사나 변호사는 없어요, 자격 취소가. 근데 우리는 자격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입니다. 자, 그러면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되면 자격 취소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집행유예도 됩니다. 실력이 엄청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선고받은 거라고 했으니까 선고를 받고 집행만 유예되는 거거든요. 선고받고 집행만 유예되기 때문에 자격 취소됩니다. 집행유예돼도. 집행유예되면 교도소는 안 가죠. 그래도 자격 취소됩니다. 자,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자격정지. 이중검인 확인서 같이 시작. 예, 이게 개별 기준 우리 프린트는 19번에 있습니다. 19번에 개별 기준이 6개월이고요. 요건 개별 기준이 3개월입니다. 이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그러면 늘리면 9개월, 줄이면 3개월인데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러면 공무원이 개별 기준이 6개월이면 6개월에서 3개월까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개별 기준이 3개월이면 1.5개월을 더하거나 1.5개월 빼줄 수 있으니까 4.5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자격정지할 수 있는 거죠.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하면 자격정지할 수 있고요. 국토교통부령에 있는 개별 기준은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인장등록 위반, 확인설명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3개월입니다. 개별 기준이. 자, 그 다음에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 우리 프린트는 16번에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16번에 있습니다. 해부를 결의했다. 소양 없이. 해부, 부검 별로 안 좋죠. 저도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절대 화장하지 말라 하더라고. 나를 2번 죽이지는 말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연화장에서 수원 화장하는 걸 보고 나도 화장해달라 이렇게 유언을 변경하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해드리려고 했는데 형님이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제가 8번째 해가지고 형님 마음대로 해가지고 화장 못 해드렸어요. 결국 그냥 매장을 했는데 해부결의 소양 없이 시작. 해산, 소양 없이 교양 없이 해산, 사망, 부정하는 방법으로 등록, 결격사유, 이중등록, 이중소속, 등록증 양도대여. 양도대여하고 똑같은 게 성명사용, 상호사용하게 하는 게 똑같다고 했죠. 업무 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소속공개사로 하여금 업무하게 한 경우 이 법 위반으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취소하여야 합니다. 해부, 결의, 소양 없이. 시작. 그 다음에 임의적 취소.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임등치, 상등치, 임취, 상취 다 같은 말입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강사들에 따라서 상등치, 임등치, 상치, 임취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이중, 겸임, 보증금, 채근휴 등입니다. 채근휴 등.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인데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임의적 취소입니다. 이중사무소하고 똑같은 게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설치하는 게 이중사무소와 처벌규정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겸업제한 위반을 한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금지 행위를 한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그러면 조금 전에 2+1이 절대적 취소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 번 더 많은데 임의적 취소라면 논리적으로 이상하죠. 그래서 반드시 이게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가로 안에 법 제38조 제1항 제8호의 경우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미 2+1 여기 절대적 취소에 해당되면 3+1이라도 절대적 취소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한 번, 과태료 한 번, 또다시 업무정지 한 번, 3 이미 받았고요. 플러스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3+1 이런 경우 기출문제 나왔는데 이게 임의적 취소다 절대적 취소다? 절대적 취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과태료 이거 한번 빼도 이미 2+1 여기에 해당된다고요. 그래서 3+1에는 반드시 과태료가 2번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4번 다 과태료라도 임의적 취소가 되겠죠. 이중, 겸임, 보증금, 채근휴 등 같이 시작. 예, 그 다음에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사유. 업무정지 15개입니다. 15개. 결정, 공일임. 결정, 공일임. 이게 6개월입니다. 확인, 계약, 그 인전, 업명기 3개월이고 기타 등등이 1개월입니다. 그러면 6개월짜리만 기억하면 되겠죠. 개별 기준은 나머지 다 9개월이고요.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은 1개월입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을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우리 프린터 38번에 2번에 있습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직원을 2개월 이내에 해소 안 하면 교체 안 하면 업무정지라고요. 개별 기준 6개월입니다. 38번에 1번에 보면 임원 또는 사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데 2개월 이내 사유 해소하면 절대적 취소, 절대적 취소, 필요적 취소, 기속 취소,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같은 뜻입니다.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임등치, 상등치, 임취, 임의적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같은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거짓 공개한 개업공개사, 정보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 취소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 안 하면. 그러나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고요. 그 다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한 번이라도 받으면 업무정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면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6개월 할 수 있습니다. 개별 기준 6개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쌍방교부 3년 보존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쌍방교부 5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보망에서 삭제하지 않는 경우, 인장 등록 위반, 전속 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거나 3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부칙 개공, 업무지역 범위, 시, 도, 관할구역을 위반한 경우,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공개사,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습니다.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가 기타 명령을 받아봤는데요. 뭐 받아봤냐면은 제가 옛날에 중개업을 할 때는 거기는 등록관청에서 영정사진처럼 사진 큰 걸 하나 출력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벽에 걸어놔도 액자에 넣어가지고, 그리고 또 명찰도 주더라고. 모가지에 걸고 하는 거 공인중개사 해가지고, 모가지가 나쁜 말입니까?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이런 말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김소월 이육사 김소월이 아니고 이육사 김소월은 아니에요. 노천명인가? 누구의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한번 인터넷 치봐요.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 누군지. 지금 김소월 뭐 이육사라고, 노천명 시인 같은데 한번 치봐요. 누군지.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 치면 나올 거예요. 누군지. 근데 완전히 지금 저보다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오래돼가지고 기억을 못한다 하지만 안 나와요.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 저도 잊어먹을 수 없어서 너무 슬퍼요. 빨리 잊고 싶어요. 노천명인데 뭐 김소월은 진달래, 그 진달래꽃 노래도 있대. 그 진달래꽃 노래 그 지은 사람이 김소월이에요. 이육사는 일제 저항 시인이었고, 그 모가지라는 말을 썼다 이 말이에요. 시인도, 노천명 시인도.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그 인전, 업명기. 시작.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자, 지정 취소 사유. 우리 프린트는 8번에 있습니다. 8번 부운정 1회 거짓 부정한 망보로 지정받은 경우, 프린트 55번에 보면은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1번 거짓 부정한 망보로 등록, 2번 거짓 부정한 망보로 자기 취득, 3번 거짓 부정한 망보로 지정받은 경우 정리되어 있죠. 그 거짓 부정한 망보로 등록한 경우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부정한 망보로 자기 취득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규정은 따로 없죠. 형사처벌 규정은 따로 없어도 이거 다른 법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공무집행방해라든지 업무방해죄 이런 걸로. 옛날에 동국대학교 신정아 교수는 학력 위조해가지고 학력 박사학위 그 허위로 해가지고 업무방해죄로 징역 살았어요. 신정아 교수. 큐레이터 있어요. 지금 유명한 분.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아도 지정 취소할 수 있다만 되어 있고요. 형사처벌 규정 없고요.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개업공개사한테 받은 정보 외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개업공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년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시험에 1년 대신에 6개월 X, 2년 X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망,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 취소 청문해야 된다고 했는데 해산, 사망 없어졌는데 청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망, 해산 청문 못하죠. 듣는 게 청문이라고 했어요. 들을 청, 들을 문. 듣는 게 청문인데 죽고 없는 사람한테 들어볼 수 없죠. 그 청문 안 하는 경우도 있다. 무조건 예외 없이 청문해야 된다. X입니다. 부운정 1회 시작. 운정신도시라고 있잖아요. 저 파주에 가면 운정신도시.
이천은 중리 택지지구 뭐 이렇게 하더라고. 택지지구하고 신도시하고 차이점은 100만 평이 넘으면 신도시, 100만 평이 안 되면 택지지구예요. 중리 택지지구가 있고 또 하나 더 있던데 그 이천역 다음 역이 뭐예요? 부발 택지지구가 있는 것 같은데 뭐 하나 없어요? 중리지구는 지금 언제 분양할지 모른데 중리만 쳐다보고 있는 분들은 문화재 나와가지고 문화재 발굴 완료할 때까지 공사 못하죠. 자, 그래서 행정처분을 했고요.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86페이지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이게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고요. 그때 만들면서 뭐라고 했냐면 개정 이유를 탈법 행위를 하고 행정처분을 회피하려는 악덕 기획부동산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함의 취지가 있다. 그때도 공정한 사회를 외치는데 지금도 공정한 사회가 화두더라고요. 그럼 세상은 공정하게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될 수 없어요. 누군가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공정하게 되려면 그냥 공산주의 해가지고 똑같이 생산해가지고 같이 똑같이 나누는 게 공정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물리적으로 공정하려면.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86페이지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등록을 한 때는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옛날에는 자 예를 들어 보면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면 폐업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예를 들면 이천에서 폐업해버리고 내일 저 광주에 가서 등록하면 몰랐어요. 그냥 새 출발했어요. 근데 지금은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래서 만약 1년간 폐업을 했다가 다시 재등록하면 옛날에는 그냥 새 출발인데 지금은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다시 등록을 취소합니다. 취소하면 몇 년 지나야 돼요?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러나 법 제10조 1항 제8호에 보면 3년에서 폐업 기간만큼 빼준다. 그게 공정한 사회라는 이야기예요. 물리적으로 공정한 게 아니라 경쟁이 공정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기회가 공정하면 되는 거지 뭐 무조건 공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 그러면 몇 년만 지나면 돼? 2년. 이게 공정하다는 이야기. 처음에 바로 등록 취소돼도 어차피 3년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잔머리 굴려가지고 1년간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해가지고 또 2년 동안 중개 못하면 결국은 합하면 3년이니까 공정하잖아. 이게 기회가 공정한 거죠. 그래서 이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예를 들면 공무원들은 그만두고 싶어도 비행위 재판에 계류 중이고 이러면 사표 못 냅니다. 왜? 나중에 징계 해임하거나 파면하면은 퇴직금도 다 못 받아요. 근데 우리는 폐업해버려도 된다고.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돼도 취소되면 3년 동안 개업 못하니까 폐업했다가 다른 데 가서 몰래 등록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몰래 해봐도 어차피 똑같다. 공정하다. 2번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입니다.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폐업일로부터 X,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1월 1일 날 업무정지 처분받고 3월 1일 날 업무정지 처분받고 폐업했습니다. 폐업했다가 7월 1일 날 재등록했습니다. 그랬다가 9월 1일 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옛날 같으면 새 출발이니까 그냥 업무정지 당하면 되는데 지금은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왜? 이런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아직 1년 안 지났죠? 1년 안 지났기 때문에 결국 이 기간 폐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고요.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7월 1일이 아니라 만약에 2023년 7월 1일 날 재등록했다면 처분일로부터 1년이 다 지났잖아요. 그럼 승계 안 되겠죠? 그럼 만약에 내년 7월 1일 날 재등록해가지고 내년 9월 1일 날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그냥 업무정지만 받으면 된다고요. 처분일로부터 1년 넘었다면 승계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해서 등록 취소 업무정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박스 안에 보면 예외 안 되는 게 있다. 1번에 폐업 기간이 3년 넘으면 다시 등록을 하더라도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는 안 합니다. 2번에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해가지고 업무 정지 안 당하려고 1년 넘게 폐업을 했으면 다시 등록해도 옛날 거 가지고 업무 정지 안 한다고요. 여기는 1년이죠. 1년. 그 1년 형광펜으로 색칠 좀 해놓으시고요. 이게 아까 우리 업무정지 제척기간 3년이라고 했잖아요.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제척기간은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넘었으면 무조건 업무정지 못한다고요. 폐업을 안 해도. 근데 업무정지 6개월 안 당하려고 1년 넘게 폐업을 했다면 이미 제값을 치른 걸로 본다고요. 업무를 못했잖아요. 1년이나.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1년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보면 6개월로 하는 게 타당하잖아요. 업무정지 최대 6개월이니까. 근데 1년이라고 돼 있어요. 법조문에. 그래서 1년이고요. 등록 취소는 3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어차피 바로 등록 취소됐다 하더라도 3년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니까 폐업을 3년 동안 했다면 이미 제값을 치른 것으로 보고 다시 등록하더라도 옛날 거까지 등록 취소는 안 한다고요. 근데 제척 기간은 업무정지만 있다고. 업무정지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못한다. 단 업무정지를 회피하기 위해서 폐업을 했다면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는 못한다.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 사유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협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미리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